그 노숙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비 오는 밤, 한 은행 여직원이 쓰러진 노숙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행은 업무방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해고로 이어졌어요.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정체불명의 고급차가 그녀의 초라한 원룸 앞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 그분은 제 아버지 이만석 회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아들이었던 것.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도 작은 선택으로 인생이 바뀌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자, 이제 한수연의 인생을 뒤바꾼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은행 창구 너머로 비치는 한수연의 얼굴은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었다. 28 나이에 중소기업 은행 창구 직원으로 3년째 일하는 동안 이 미소는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고 고객들은 이 창구를 찾곤 했다. 오늘도 한수연은 고객의 불평을 참을성 있게 들으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어르신, 통장을 재발급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창구 맞은편에 앉은 일은 넘으신 할머니는 안경을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수연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동안 옆 창구에서는 동료 이경희가 또 다른 고객과 작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본인 확인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경희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다. 그 말을 들은 한수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한수연은 항상 생각했다. 규정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사람 쪽에 설 수 있을까? 딱딱한 시스템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게 그녀에겐 작은 신념이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은행 밖으로는 갑자기 하늘이 먹먹해지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봄비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다. 한수연은 가방에서 작은 우산을 꺼내며 오늘의 업무를 마무리했다. 김 과장이 창구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오늘 본점에서 실적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지점이 신규 고객 유치율이 꼴찌더라고. 내일부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해. 특히 한수연 씨, 친절은 좋지만 한 고객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건 자제해줘. 한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이 자리 잡았다. 사람을 돕는 일에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한수연은 우산을 펴고 은행 밖으로 나섰다. 빗줄기는 생각보다 거셌다. 작은 우산으로는 온몸을 가릴 수 없어 어깨가 금세 젖어버렸다. 그때 한수연의 시선이 은행 입구 계단 옆에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에게 멈췄다. 허름한 옷을 입은 노숙자로 보이는 그 사람은 비를 피해 건물 처마 밑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보통 같았으면 한수연도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나쳤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남자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한숨을 내쉬며 한수연은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렸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남자는 흐릿한 눈으로 한수연을 올려다보았다. 이른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갑자기 앞으로 쓰러지기 시작했다. 한수연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달려가 노인을 붙잡았다. 빗속에서 그녀의 작은 몸은 75살 이만석의 체중을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것만은 막았다. 노인의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여보세요? 응급실이죠? 지금 상암동 하나은행 앞에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노숙자로 보이는 노인분인데 의식이 희미해요. 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끄는 한수연은 노인을 부축해 은행 입구에 비가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겼다. 비록 영업은 끝났지만 노인을 이대로 비 맞게 둘 수는 없었다. 은행 입구의 자동문은 이미 잠겨 있었기에 한수연은 직원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 담요를 가져와 노인을 덮어주었다.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노인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맙다는 듯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다.
그 순간 한수연은 노인의 손등에 있는 작은 점과 특이한 모양의 반지를 발견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한수연은 사정을 설명한 뒤 노인을 의료진에게 인계했다. 노인이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수연은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을 느꼈다. 이제는 비도 그치고 하늘이 점점 맑아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그러나 은행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한수연 씨, 지점장님이 20분 뒤에 면담하자고 하셨어. 김 과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냉랭했다. 한수연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어리둥절했지만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창구에서 첫 고객을 맞이하기도 전에 김 과장이 다시 나타났다. 오늘은 창구 업무 말고 서류 정리부터 해. 지점장님 면담 전까지. 한수연은 갈수록 이상한 상황에 의문이 들었다. 그녀가 정리하던 서류 위로 이경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래. 지점장이 아침부터 열받아 있었어. 어제? 노숙자 아저씨 말이야? 이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CCTV에 다 찍혔대. 영업시간 외에 노숙자를 은행 입구에 들였다는 게 문제가 됐나 봐. 한수연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쓰러진 사람을 도운 것이 무슨 잘못인가? 정해진 시간에 한수연은 지점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지점장과 김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한수연 씨,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점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차가웠다. 한수연 씨, 은행의 규정을 알고 있나? 영업시간 이외에 외부인을 은행 내부로 들이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더구나 그런 사람을. 지점장의 말에 한수연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라니 마치 노숙자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지점장의 태도가 불편했다. 지점장님, 그분이 쓰러지셨어요. 제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한수연의 대답에 지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초조하게 움직였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야. 그 장면이 전부 CCTV에 찍혔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그 모습을 목격했어. SNS에는 이미 하나은행, 노숙자 내쫓다 쓰러져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돌아다니고 있어. 물론 우리가 내쫓은 건 아니지만 이미지는 그렇게 형성되고 있지. 한수연은 당혹스러웠다. 자신은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김 과장이 말을 이었다. 상황이 복잡해졌어. 이사회에서는 이번 일이 은행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어. 특히 요즘처럼 금융권 신뢰도가 중요한 때에. 말끝을 흐리는 김 과장의 표정에서 한수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지점장이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미안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야. 오늘부로 한수연 씨는 해고야. 그 말은 마치 천둥처럼 한수연의 머리를 강타했다. 성년간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단 하루의 실수도 없이 항상 미소로 고객을 대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다는 이유로 해고라니. 한수연은 말문이 막혔다. 이건 너무 부당해요.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한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점장의 결정은 확고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규정 위반이고 고객 신뢰를 해치는 행동이었어. 오늘 짐을 정리하고 퇴사 절차를 밟아. 사무실을 나온 한수연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멀리서 수군거릴 뿐 아무도 다가와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오직 이경희만이 잠시 그녀 옆에 멈춰섰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틀린 건 아닌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누구도 널 도울 수 없어. 우리 모두 이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한수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이해했다. 이경희도 다른 동료들도 모두 그저 자신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것뿐이었다. 한수연 역시 그들을 탓할 수 없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한수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다. 3년 동안 함께한 공간, 매일 아침.
설렘으로 출근했던 이곳을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작은 상자에 개인 물품을 담고 한수연은 고개를 들어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모두들 안녕.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수연의 작은 원룸은 그날 밤 처음으로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로 젖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그녀의 상처를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수연은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았다. 그날의 상황이 다시 펼쳐진다 해도 한수연은 아마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본능이었다. 내가 틀린 건가? 자문자답하며 한수연은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했다.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한수연에게는 쉴 틈이 없었다. 다음 날부터 구직 활동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다른 은행들은 모두 문전박대했다. 금융권은 좁은 바닥이라 소문이 빨리 퍼진 것 같았다. 규정을 어긴 직원,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라는 꼬리표가 한수연을 따라다녔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지금 충원 계획이 없습니다. 10번째 거절을 받고 돌아오는 길, 한수연은 우연히 그날 자신이 도왔던 노숙자 노인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사히 치료를 받았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문득 그 노인의 행방이 궁금해졌다. 하지만 한수연에게는 지금 그런 걱정을 할 여유가 없었다. 저축해둔 돈은 얼마 남지 않았고 어머니의 약값은 계속해서 필요했다. 그녀는 금융권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카페 아르바이트, 편의점 야간 알바, 심지어 전단지 돌리기까지. 한수연은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작은 분식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수연은 거리의 노숙자들을 마주쳤다. 그들을 보며 한수연은 다시 한번 그날을 떠올렸다. 단 한 번의 선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 한수연은 노숙자 한 명에게 남은 김밥을 건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비록 일자리는 잃었지만 자신의 양심만은 지켰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집에 돌아온 한수연은 우편함에서 압류 예고장을 발견했다. 2달치 월세가 밀린 상태였다. 아무리 여러 아르바이트를 뛰어도 정규직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머리를 감싸쥐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한수연이 인터폰을 통해 물었을 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수연 씨 맞으신가요?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계심에 한수연은 문을 열지 않고 다시 물었다. 누구시라고요? 제 이름은 이도윤입니다. 일주일 전 하나은행 앞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와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에 한수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 일이 어떻게 이 낯선 남자에게 알려진 걸까? 의심스러운 마음에 한수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한수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더 열어 남자의 전체 모습을 살폈다. 뉴스에서나 볼 법한 고급 정장을 입은 이도윤은 단정한 외모와 예의 바른 태도로 첫인상부터 신뢰감을 주었다. 하지만 한수연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이도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일주일 전 비 오는 날 하나은행 앞에서 쓰러진 노인분을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예요. 한수연의 눈이 커졌다. 노숙자처럼 보였던 그 노인이 이런 세련된 남자의 아버지라니.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한수연에게 이도윤은 설명을 이어갔다. 아버지께서 최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날 간병인에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집을 나가셨죠. 저희가 온 도시를 뒤지고 있을 때 아버지는 과거 자신이 일했던 그 은행 앞에서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한수연은 뜻밖의 이야기에 할 말을 잃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이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망설임 끝에 한수연은 이도윤을 안으로 들였다.
작고 소박한 원룸을 둘러보는 이도윤의 눈빛에서 놀라움을 감지했지만 그는 예의 바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파에 앉은 이도윤은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이도윤, 서구재단 이사장. 한수연은 명함을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다. 서구재단이라면 국내 최대 부동산 재벌 이서구 회장이 세운 재단이었다. 뉴스에서만 보던 그 재단의 이사장이 자신의 집에 앉아 있다니. 그럼 그 노숙자분이. 이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아버지는 이만석 회장입니다. 서구그룹의 창립자죠. 한수연은 마치 현실감이 없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도왔던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국내 굴지의 재벌 회장이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의식을 되찾으신 후 비 오는 날 자신을 도와준 은행 여직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CCTV를 확인해 보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더군요. 한수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죠? 이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재단에는 꽤 많은 인맥이 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한수연 씨가 그날 일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주소는 찾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지만요. 한수연은 갑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해고된 은행원, 밀린 월세,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 이 화려한 세계의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상황이 더욱 처량하게 느껴졌다. 이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한수연 씨, 아버지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셨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으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져온 봉투를 꺼냈다. 작은 성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한수연은 봉투를 보고 놀라 물러섰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왔을 뿐인걸요. 그걸로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이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한수연의 반응에 의외라는 듯 봉투를 다시 넣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구재단에서 일해 주시겠어요? 재단에서 일하라고요? 한수연의 놀란 목소리에 이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제안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저희 서구재단은 사회복지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수연 씨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타인을 생각하고 자신의 안위보다 남을 먼저 도울 줄 아는 사람. 한수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국내 최고 재벌가의 재단에서 자신 같은 평범한, 그것도 해고된 은행원을 스카우트한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단순한 호의인지 아니면 일종의 동정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한 것도 아닌데. 이도윤은 한수연의 말을 가로막았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한수연 씨,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낯선 노숙자를 돕나요? 더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줄 알면서도요. 한수연은 말문이 막혔다. 이도윤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다. 이 사회는 점점 더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었고 타인을 돕는 행위는 종종 어리석음으로 치부되곤 했다. 게다가 이도윤이 말을 이었다. 이 제안은 이미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아버지는 한수연 씨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진심으로 타인을 돕는 마음, 그 마음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일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수연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영화 같았고 현실감이 없었다. 마치 동화 속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지만 한수연은 이런 판타지를 믿기에는 세상의 쓴맛을 너무 많이 봐왔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좋은 자리를 제안한다는 게. 이도윤은 한수연의 의심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죠.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는 명함을 다시 한번 건네며 말했다. 이틀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고민해보세요.
이도윤이 떠나고 혼자 남은 한수연은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다. 마치 꿈 같은 상황이었다. 아침에는 월세 독촉장을 받고 저녁에는 재벌 재단의 취업 제안을 받다니.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인가. 한편 전 직장인 하나은행에서는 한수연과 노숙자에 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해당 노숙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이만석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행 경영진은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만석 회장을 노숙자 취급해서 내쫓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요? 지점장은 땀을 흘리며 설명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규정에 따라. 그러나 본점의 임원들은 이미 분노에 차 있었다. 규정이고 뭐고 간에 지금 대한민국 최고 부자를 우리 은행이 홀대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요. 당장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합니다. 김 과장은 눈치를 보며 말했다. 사실 그 노숙자를 도왔던 직원을 저희가 해고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침묵에 빠졌다.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다. 당장 그 직원을 다시 불러오세요.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승진까지 시켜드리겠습니다. 김 과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다. 문제는 그 직원이 이미 서구재단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한수연은 이틀간의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도윤이 남긴 명함을 들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이도윤의 단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이도윤입니다. 한수연이에요.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잠시 망설이던 한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말을 이었다.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이도윤의 미소가 느껴지는 듯했다. 정말 기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서구재단 본관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튿날 한수연은 처음으로 서구재단을 방문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서구타워는 그 자체로 권위와 부를 상징하는 건물이었다. 거대한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한수연은 자신이 정말 이곳에서 일하게 될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23층에 도착하자 이도윤이 직접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한수연을 회의실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몇 명의 중역들이 앉아 있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서구재단 노인복지사업부의 새로운 리더가 될 한수연 씨를 소개합니다. 한수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리더라뇨? 저는 그저 일반 직원으로. 이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한수연 씨, 저희는 당신의 진심과 능력을 믿습니다. 이만석 회장님께서도 특별히 지시하셨고요. 우리 재단은 형식보다 본질을 중요시합니다. 당신같이 진정성 있는 사람이 이끌어야 할 프로젝트입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후 이도윤은 한수연을 이만석 회장의 병실로 안내했다. 대학병원 VIP 병실에 누워있는 이만석은 그날의 노숙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과 고급스러운 병원복, 그리고 맑아진 눈빛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한수연이 공손히 인사하자 이만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날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만석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 같은 늙은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테니까요. 한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만석은 한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재단에서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도윤이도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눈빛으로 한수연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세상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전부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그걸 보여줬죠. 그 말은 한수연의 가슴 깊이 박혔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이 문장을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게 되었다. 한 달 후 한수연은 서구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 실버케어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 각지의 센터를 설립하여 노인들의 건강 정서 경제적 지원을 목표로 했다. 프로젝트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수연은 당당하게 말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노숙자를 도왔냐고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보는 한 명의 노숙자, 누군가에겐 세상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그녀의 발언은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수연이 이끄는 실버케어 프로젝트는 불과 반년 만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리더십은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전국 50개 도시에 설립된 실버케어 센터는 수많은 독거노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한수연의 이름은 TV, 라디오, 신문에 자주 등장했다. 노숙자를 도운 은행원에서 사회복지의 아이콘으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자원봉사자 신청이 쇄도했다. 한편 한수연을 해고했던 하나은행은 깊은 위기에 빠졌다. 사회적 책임 미이행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은행은 고객 이탈로 고전하고 있었다. 특히 서구그룹 계열사들이 모든 거래를 중단한 것이 결정타였다. 은행 긴급 이사회에서 김 과장은 초조하게 보고했다. 지난 분기 대비 예금액이 25% 감소했습니다. 대기업 법인 고객들도 빠져나가고 있고 개인 고객들 사이에서도 비인간적인 은행이라는 이미지가 퍼져 있습니다. 지점장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한수연 씨를 다시 모셔와야 하나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한수연은 이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한수연에게 이도윤이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다. 한수연 씨, 잠시 시간 있으세요? 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도윤은 그녀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다. 이번에 실버케어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인데 예산이 2배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한수연은 놀란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자신이 추진해온 모든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었다. 정말인가요? 이렇게 큰 예산을. 이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모두 한수연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변화를 이사회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잠시 침묵 후 이도윤은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한수연은 이도윤의 진심 어린 눈빛에 잠시 흔들리는 마음을 느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경계하고 의심했던 그였지만 지난 반년 동안 함께 일하며 그의 진정성과 열정을 지켜봐왔다. 이도윤은 재벌 2층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기보다는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저도 이도윤 씨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뻐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지금은 믿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한수연은 실버케어 센터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 참석했다.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을 보며 한수연은 불과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비 오는 날 쓰러진 노인을 돕기 위해 다가갔던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무대에서 90세 할머니가 읊는 시를 들으며 한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잊혀진 줄 알았네. 이 세상에서 혼자인 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네. 이제 나는 다시 존재하네. 행사가 끝난 후 한수연은 센터의 작은 정원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해고되었던 그날의 절망, 이도윤의 방문으로 인한 혼란, 그리고 지금의 충만한 삶까지.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니. 한수연의 옆으로 이도윤이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그녀 옆에 서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생각보다 더 연결되어 있나 봐요. 한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이죠. 이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연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까지. 한수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만들어낸 큰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의 시작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각박했지만 한수연이 비추는 작은 온기가 조금씩 세상을 데우고 있었다. 당신이 보는 한 명의 노숙자, 누군가에겐 세상의 전부입니다. 한수연의 이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또 다른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